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장재석입니다. 오늘은 뉴립스 2022년도에 발표된 표준 ML 과정을 가장 잘 따른다고 알려진 Multi-Instance Causal Representation Learning for Instance Level Prediction and Out-of-Distribution Generation 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간단하게 백그라운드에 대해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할 개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메스로지에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발표드리고 익스페리먼트에서 본 논문에서 실험한 실험 세팅과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린 뒤 마지막 컨클루전을 발표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반복론인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에 대한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은 그림과 같이 인스턴스들로 구성된 100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인스턴스에 대한 라벨은 접근하지 못하고 100에 대한 라벨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100에 대한 라벨로 모델을 학습시켜 가지고 100에 대한 라벨뿐만이 아니라 인스턴스에 대한 라벨까지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반복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MIL에 대한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세팅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정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표준적인 MIL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포지티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빨간색 100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포지티브 인스턴스를 포함해야 된다. 즉 빨간색 인스턴스를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지 그 100은 포지티브 100이 됩니다. 반면 네거티브 100은 오직 네거티브 인스턴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파란색 100은 모든 파란색 인스턴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첫 번째 MIL 가정입니다. 두 번째 표준 MIL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100에 포함된 인스턴스는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각 인스턴스의 라벨은 다른 인스턴스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100 라벨은 인스턴스의 라벨로 간주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스턴스 외부의 정보로 100에 대한 라벨이 유추되어서는 안 되고 인스턴스 자체들의 정보들 중에서 어떠한 값이 네거티브다 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100에 대한 라벨이 정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표준 MIL 가정입니다. 이러한 MIL은 다양한 도메인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리뷰 데이터는 여러 개의 단어 또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들은 리뷰에 대해서 별점을 매김으로써 우리는 리뷰에 대한 라벨을 구하기는 쉽지만 사용자는 문장이나 단어에 대한 라벨을 세부적으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라벨들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을 적용하게 되면은 리뷰에 대한 라벨로 단어 또는 문장에 대한 라벨까지 모델은 학습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를 통해 이제 모델 기반으로 이 리뷰는 어떠한 특징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이나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고 그걸 기반으로 이 가게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한된 기존 ML 방식들은 인스턴스 라벨의 불명확성과 100 정보의 제한적인 사용으로 인해 부정확한 학습을 수행하게 되며 또한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한계는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와 100에 대한 정보 사이의 부수적인 상관관계를 MIL이 고려를 하게 됨으로써 MIL이 스탠다드 어썸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두 개의 병원이 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한 병원은 이제 환자가 많이 찾아오는 병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또 다른 병원은 이제 건강검진 같이 이제 일반적으로 환자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하는 그런 병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환자들이 많이 접근하는 병원에서 수집된 이미지는 이제 대체적으로 그 질병과 연관된 이제 이미지에 편향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해서 검진을 받기 위해 온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이 두 공간에서 촬영된 기기에
종류나 브랜드 이제 여러 가지가 약간이라도 다르게 되면은 그 약간 다른 정보에 의해서 MR이나 머신러닝 모델은 편향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스턴스에 대한 예측을 수행할 때 이제 그 기기에서 촬영된 수많은 이미지들로 어떠한 이미지에서 이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MR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특정 기기에 대한 정보가 이제 이상과 연관돼 있다. 그러면 그 기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찾아가지고 그 기기에 이제 편향적으로 맞춰지게 되면은 표준 스탠다드 어셈션을 이제 가정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인스턴스에 대한 예측이 아닌 100에 대한 정보로 예측을 학습하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인스턴스에 대해서 어떠한 예측이 수행되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어렵게 된다는 그런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개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스턴스 스페이스는 이제 인스턴스의 인베딩 공간을 생각하시면 되고, 라벨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표준 MR 가정이 이진 분류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y는 0과 1로 구성된 이제 이진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i번째 100은 이제 n개의 인스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에 따라 그 n이 이제 그러니까 인스턴스의 개수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또한 100은 IID하지만 이제 동일한 100 내의 인스턴스들은 종속적일 수 있다는 그러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서 말했던 그 MIL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MIL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VA와 이제 식별 가능성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Variational Autoencoder, 즉 VA는 신경망에 의해 파라미터화된 Generative Latent Variable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인코더와 인퍼런스 모델,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말했을 땐 디코더의 조합으로 구성된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때 여기서 식별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이는 이제 Generative Latent Variable 모델을 통해서 생성된 Z를 통해서 X를 이제 인퍼런스 모델로 추정할 때 인과적인 요소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했을 때 원본 데이터로부터 이제 Z를 생성하고 그 Z를 기반으로 다시 원본 데이터를 재구축하는데, 이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이 Z의 어떠한 요소가 어떠한 요소에 재구축하는데 영향을 주는가를 식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가가 이제 아이덴티피케이터입니다. 이때 무조건적인 사전분포를 가진 VA는 이제 식별 가능하지 않지만, 추가로 관측된 외부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U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기반으로 Z를 식별할 수 있다라는 사전 연구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그러한 사전 연구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기존 MR들이 이제 표준 MR 가정을 따르지 못하고 이제 편향되어 버리거나 잘못된 예측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표준 MR 가정을 따르게 하면서 동시에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좋은 성능을 도달할 수 있는 MR 모델인 커절밀을 제안합니다. 이 커절밀은 이제 관측된 인스턴스들이 알려지지 않은 레이턴트 벡터 ZIJ로 이제 의해서 생성된 것으로 모델링을 수행하는데, 이때 이 ZIJ는 100에 대해서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라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지 않은 원인이 아닌 잠재 변수와 라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변수임과 동시에 잠재 변수임과 동시에 100 간의 이제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런 외부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에 대한 종속적인 그런 잠재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라벨을 예측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변수를 사용하면은 우리는 이제 100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를 끊어냄으로써 코자밀은 이제 표준 MR 가정을 따른 좋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어썸션을 이제 이 연구에서는 사용했습니다. 먼저 100의 라벨은 인스턴스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모델의 인과 그래프는 순환적이지 않고 비순환적이다. 그리고 잠재 요인 ZIJ가 주어지면은 인스턴스는 라벨과 100이 이제 서로 독립이 된다. 마지막으로 ZIJC가 주어지면은 100과
J는 독립이다 라는 옵션을 주어지는데, 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MR 과정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가 그래프가 비스나이다는 이제 인가 추론 연구나 아니면 식별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주로 내세운 과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이제 ZIJ가 주어졌을 경우 이제 인스턴스는 라벨과 백이 서로 독립이 된다. 이 원리는 이제 BI를 외부 변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어센션 1을 토대로 이제 본 논문에서 또 다른 이제 가정이 어센션 2를 이제 제시하는데, 여기서는 잠재 변수 Z의 사전 분포가 이제 임의함수에게 지정된 지수적 분포에 속하며 충분 통계량은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정의된다고 합니다. 이때 충분 통계량 TZ는 이제 신경망을 통해 Z 사이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해서 얻고, 100에 대한 정보는 추가 변수와 같은 외부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재 변수는 이제 식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어선션 1을 만족했을 때 우리는 어선션 2에 의해 일반적인 지수적 분포에 속하다고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Z는 식별 가능하게 됩니다. 어선션 2를 만족하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옆에 있는 수식과 같습니다. 이 수식은 Z와 100 정보, 인스턴스 라벨 Y가 주어졌을 경우 X의 생성 과정을 Z를 통해서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이제 VA의 L분은 아래의 수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띠에럼 1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분 통계량 T의 차원이 K일 때 서로 다른 100이 존재하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행렬이 있는 이제 가역일 때 잠재 변수를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분은 100과 이제 100에 대한 그 100에 대한 라벨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의 값을 기반으로 잠재 변수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방 내에서 충분한 다양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스턴스 라이브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이제 띠에름이기 때문에 MR에 특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MR의 세부적인 인스턴스에 대한 라벨을 요구하지 않고 100에 대한 라벨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코자밀은 100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예측에 필요 없는 정보 Z1을 분리하고 각 인스턴스를 예측할 때 ZC만을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제 식별된 그 잠재 변수에 대해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을 사용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YIJ에 대해서 이제 각자 예측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이 이제 최대인 값을 기반으로 그 아까 앞서 설명했던 엘보에 대한 그 이제 VA를 학습시켜 가지고 그 값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게끔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리파라메트리제이션 트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백에서 최적화되도록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PW는 이제 ZC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PW 같은 경우는 이제 선용성에 대해서 Z1을 이제 무시하고 ZC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Z는 이제 최대 연산자에 의해 선정된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나온 이제 잠재 변수를 의미하는데, 이 잠재 변수는 이제 ZC만 사용하게끔 이제 학습이 수행되게 되고, 따라서 MI는 이제 모든 포지티브한 요소에서 동일하게 유지되는 특성에 대해서 인코딩 되도록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안한 모델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두 가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인스턴스 라벨 프레딕션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인스턴스 라벨 프레딕션에서는 대해서는 이제 이 커전 MR이 제한되기 이전에 있는 제한된 이제 MR 기법들과 성능을 비교했는데, M리스트와 패션 M리스트 그리고 커저시 M리스트와 같이 이제 세 개의 M리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마지막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어에 대해서 이제 M리스트처럼 표현한 데이터셋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랜덤으로 이제 100을 만들어 가지고 그 100 안에 이제 랜덤으로 인스턴스들의 이제 개수들이 선정돼 가지고 들어가게 된 다음에 각 클래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된 다음에 각 클래스에 대한 성능들을 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 가지고 이제 성능 측정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OOD 제너레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게 OOD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얼만큼 강건한가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수행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이 OOD 제너레이션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들과 성능 비교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실험 환경 세팅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하게 진행했는데요. Colored Amnist, Colored Fashion Amnist라고 설명된 이 데이터셋은 이제 실험 환경에서는 이미지를 무작위로 뒤졌고 특정 색들로 연습한 다음에 이 특정 색들에 대해서 이제 편향적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제 염색을 했다고 가정하면은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하게, 그리고 파란색들 경우에는 이제 좀 주로 네거티브하게 이제 세팅을 한 반면에 그 실제로 이제 라벨 같은 경우에는 그 색상이 아니라 그 애니스트 이미지에 따라서 매칭되게끔 이제 라벨링이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백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를 가진 이제 MR이거나 아니면 이제 종속적인 방식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색상의 경우 특정 값이다 라고 예측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그 이 코절 MR이 잘 이제 식별 가능성을 통해서 분리를 했다면은 그 모양을 통해서 식별을 하기 때문에 색상을 무시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스턴스 라벨 프레딕션 성능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젤 MR은 이제 기존에 제한된 MR 대비해서 모두 아주 좋은 성능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컬럼 캔슬 데이터셋과 같이 현실적인 데이터셋에서도 상당히 격차 있는 성능을 보임으로써 이게 유효한 모델 방식이란 것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약간 이 실험 결과는 좀 재밌는 결과도 보이는데요. 예측에 유의미한 요소에 대해서 잘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옆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은 특정한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클래스들에 대해서만 이제 그 커절 MR은 그에 대해서 이제 식별을 해가지고 잘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반면, 단순한 MIVA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거에 대해서 VA를 수행해서 다 재구축하기 때문에 예측에 유의미한 걸 식별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 이제 코젤의 MI는 예측에 유의미한 것을 식별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제 예측에 유의미한 정보들만 리컨스트럭션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OOD 제너레이션에 대한 성능 측정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커절 MR이 모든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에 도달한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레이블에 대해 지도학습을 수행하는 방식들보다 성능 향상이 있다는 것을 특히 보였기 때문에 특히 그 점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며, 이는 백에 대한 정보를 통해 효과적으로 비인과적인 요소들을 식별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클루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MR 모델들이 이제 데이터의 특성의 표준 MR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커즐 MR은 백에 대한 정보를 인스턴스에 대한 축과 변수, 그러니까 외부 변수를 사용해서 VA가 예측의 인과적인 요소를 식별하게 하였고, 이러한 인과관계를 식별함을 통해서 백 또는 외부 요소에 의해 비인과적인 요소가 예측에 활용되지 않도록 표준 MR 가정을 만족하게 하였으며 가장 좋은 인스턴스 예측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인과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MR 쪽에서의 성능 향상을 보인 것뿐만이 아니라 처음 보는 100의 인스턴스들에 대해서도 인과적인 정보만을 활용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구현된 모델이기 때문에 OOD 일반에도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그런 강점을 가진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